안녕하세요. 오늘은 SK 기업 분석 6번째 시간입니다. 최근에 SK가 SK 머티리얼즈와 합병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저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SK 지주의 경우 제가 한 5번에 걸쳐서 모든 정리를 다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전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많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었죠. SK 지주는 투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뭘 하든 SK 지주 가치를 멱살 잡고 끌어올릴 거고, 요걸 가치를 극대화한 후에 하이닉스를 자회사를 편입할 거다. 사실 하이닉스 자회사 편입은 뭐 제가 SK를 경영한다면 누구나 안 할 이유가 없는 꽃놀이패거든요. 딱 하나 문제가 지분율 희석. 지금 한 30% 정도 지분을 가지고 SK 지주를 지배하고, 그걸 기반으로 다 모든 SK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데, 요걸 가져오게 되면 요 30% 정도 되는 지분율이 어쩔 수 없이 희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걸 시킬 수만 있다면 얘는 무조건 가져야 되는 꽃놀이패인 겁니다. 그래서 시총 20조 미만에서는 걱정 말고 모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지배구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SK 지주 가치를 반드시 올려서 SK 하이닉스, 즉 최근에 SK 스퀘어로 결론난 SK텔레콤의 인적 분할 회사, 그걸 들고 오고 SK 쪽으로 뭔가 계속 몰아갈 거다. 결론을 내리고 제가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체크하면서 투자할지 정리한 게 이거였습니다. SK 이노베이션, 텔레콤, ENS, 팜테코 등 요거의 실적이 문제없이 성장하는가, 그리고 SK텔레콤이 분할하는데 기존 통신사업을 잘 할 거고 요걸 가치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신설 투자 회사를 나중에 합병하려면 이게 진짜 가능할 건가, 하이닉스를 자회사 가져오려면 이걸 가져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주가를 누를 건가, 그 방법이 있을까 정도와, 그리고 SK 지주는 배당 수입이 한 연간 1조 정도 꾸준히 들어와서 그걸 기반으로 투자를 하고 다시 회수를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가능한가, 특히 ENS에서 한 5천억에서 7천억 정도를 배당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가능할까, 지금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그룹의 4대 포트폴리오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요걸 제 계획대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요걸 계속 체크하면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이게 훼손되지 않는다면 SK 지주는 계속 들고 가자 라는 게 저희 투자 포인트였습니다. 그럼 먼저 SK의 21년 Q2 실적을 먼저 봐보면 매출은 23조고요. 영업이익은 1.2조. 작년 대비 매출 26.7%, 영업이익 605% 성장했습니다. 뭐 사실 영업이익 부분은 SK 이노베이션이 작년 Q2에 4,500억 적자 봤다가 이번에 Q2에 5,000억 흑자 봤기 때문에 얘만 한 1조 정도 지금 플러스를 낸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얘가 대부분인 겁니다. 하지만 SK텔레콤도 11%, SKC 169%, ENS 한 2000%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매출 부분을 보면 SK이노베이션, 텔레콤 등등 다 보면 20년과 21년을 전부 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가면 갈수록 성장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큰 틀로는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SK는. 물론 이게 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얘 상장돼 있고 얘 상장돼 있고 얘가 상장한다고 SK 지주가 뭐가 좋아져 라고 말하면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큰 틀로는 SK그룹은 분명히 잘 성장하고 있고 성장하는 쪽만 잘 투자하면서 키우고 있다라는 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SK 지주가 들고 있는 비상장 자회사들을 봐보면 일단 ENS는 대폭 상승하고 있고요. 작년 대비 실적이 매우 좋아지고 있고, 실트론도 매출은 선방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살짝 떨어졌습니다. 감가상각비 때문에. 하지만 이 두 개는 매우 좋은 상황인 거고요. SK건설은 Q2는 안 좋았지만 연간으로는 선방할 거고, 팜테콘 조금 부진하고 있습니다. 이퍼스캣이 인수하면서 걔가 투자하는 게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영업이익 부분이 좀 떨어지는 상황인 거고요. 하지만 ENS, 건설, 실트론, 팜테코 모두 다 앞으로 전망은 매우 좋기 때문에 비상장 자회사도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 SK 연간 실적을 23년까지 예상치를 봐보면 20년에는 81조 매출에 1600억 적자, 이번 년엔 95조 매출에 5.2조 흑자, 내년에 100조에 6조, 내후년에 120조에 7.3조. 해가 갈수록 매출도 늘어나고요. 영업이익도 늘어납니다. 좋아지는 걸 확실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영업이익의 대부분은 50%는 이노베이션, 40%는 텔레콤,
요 두 개가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요 두 개가 무너지면 좀 심각해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작년처럼 적자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SK의 목표 주가는 유한타증권에서는 8월 18일 날 할인율 30% 적용 시 목표 주가 45만원 줄 수 있다. 이걸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이것저것 다 설명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월부터 발표될 리포트 한 20개 정도 되는데 이것저것 다 찾아보면 최저가가 KTB에 나온 32만원, 최고가가 유한타증권 45만원입니다. KTB는 할인율을 55% 줬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8월 23일날 KTB증권 또 발표가 됐는데 지금은 할인율을 55% 주고 있지만 이건 뭐 탄력적으로 변경 가능하다. 약간의 여지를 두고 있고 유한타는 30% 줬을 때 45만원이다. 즉 전체적으로 다 좋은 건 알겠는데 이 할인율을 30% 줄 거냐 60% 줄 거냐 그거에 따라서 지금 목표가가 왔다 갔다 거리는 겁니다. 하지만 뭐를 해도 30만원 넘을 수 있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증권사가. 그리고 8월 20일 날 이렇게 SK 머티리얼즈 합병 공시가 떴습니다. SK 머티리얼즈를 지주사업 부분을 분리해서 얘랑 SK 지주랑 합병한 다음에 나머지 거를 다 자회사로 깔겠다. SK 지주에. 즉 10월 29일 날 머티리얼즈 주총 열어서 11월 1일 날 합병하겠다. 이유는 첨단 소재 부분 키우기 위해서는 합병해야 되고 주주가치 제고에 주력한다. 그래서 SK 머티리얼즈 한 주당 SK 1.58주 줄 거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규모가 있는 투자와 사업을 확장시키려면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지배구조는 최태원 회장 일가가 최대 주주 일가가 28.5%를 SK를 들고 있고요. SK가 각각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는데 SK 머티리얼즈 이겁니다. 49% 들고 있죠. 요거를 얘랑 합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SK 머티리얼즈가 어떤 회사냐 한번 찾아보면 일단 특수가스, 산업가스, 전구체 부분 이 세 부분이 메인이고요. 즉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의 제조에 사용되는 특수가스 부분 그리고 모든 산업에 사용되는 산업가스 부분 그리고 반도체 증착 쪽에 사용되는 전구체 부분 요 세 개가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지배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SK가 SK 머티리얼즈를 49.1% 들고 있고 SK 머티리얼즈가 뭐 트리캠이니 쇼와덴코니 에어플래스니 이런 걸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건데 요 두 개가 합병함으로 인해서 SK가 얘네들을 직접 지배하는 자회사로 끌어당기는 거죠. 사실 SK 하이닉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SK가 SK 스퀘어를 합병한 다음에 그 아래 깔려있는 팀의 모빌리티나 11번가나 하이닉스나 이런 거를 자회사로 끌어당기면 SK에 바로 연결 매출이 잡히니까 엄청난 슈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랑 거의 동일한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좀 더 사이즈가 작은. 그러면 사업 현황을 다시 한번 봐보면 일단 특수가스 부분이 약 64%고요. 산업가스가 24%, 전구체 부분이 한 12%, 즉 연매출은 한 1.2조 정도 되고 영업이익은 한 3천억 정도 가능한 회사인데 그 중에 특수가스 64%, 산업가스 24%, 전구체 12% 비중에 이런 특수 소재 관련 기업인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배터리 실리콘 응급제 기업을 하나 조인트 벤처 설립해서 한 23년부터 추가 신사업을 시작할 거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이 매우 좋다는 거죠. 즉 매출 1.2조인데 영업이익 3천억이면 영업이익률 25% 어마어마한 겁니다. 매우 좋은 현금 흐름이 엄청 좋은 회사인 거죠. 그 실적을 봐보면 키움증권의 8월 3일날 보면 2019년에 매출액 7천억, 20년 9천억, 이번 년 1.2조, 내년 1.4조, 1.7조, 매출액 매년 한 20% 뛰고요. 영업이익 2천억, 2,400억, 3천억, 3,600억, 4,500억 한 25% 꾸준하게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회사인 거죠. 유진투자건도 동일합니다. 앞에 건 동일하고요. 이번 년 1.17조, 내년 1.34조, 매출 비슷하게 한 15에서 20% 뛰고요. 영업이익도 3천억에서 3,500억 가능하다. 즉 23년까지 최소한 매년 20% 이상 성장 가능한 소재 기업인 거고요. 플러스 알파로 23년에 2차전지 부분 실리콘 응급제 신사업도 예정돼 있는
뭐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던 회사인 거죠. 보통 한 20만 원 정도 했는데 한 2배 뛰어서 지금 4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시총은 4.23조. 8월 27일 종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회사였는데 이걸 가져온다. SK는 어떠냐? 보통 한 27만 원, 한 25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도 25만 원 한 별로 오르지 않는 시총 18조의 지주회사인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4조 2천억짜리와 18조 3천억짜리가 합병을 하면 대략 한 5대1, 한 지분 희석률이 한 20%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무엇이 바뀔까?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SK 지주 시총은 18.4조, 그리고 자사주 25.7% 들고 있고요. 머티리얼즈는 시총 4.2조, 자사주 15.1에다가 SK 지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 49.1%, 요거를 합병하면서 신주 배정 안 한다, 즉 지워버린다 라고 하면 실제 합병할 때 필요한 건 35.8%만 인수하면 된다는 겁니다. 즉 지분 희석률이 한 20%가 아니라 한 7.8%밖에 안 되고 실제 필요 금액은 한 1.5조면 된다. 즉 1.5조만 투자해서 4.2조짜리 회사를 완벽하게 100% 자회사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 SK지주 원래 들고 있던 지분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일단 큰 틀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8.4조짜리 회사가 1.5조 투자해서 4조짜리 들고 온다는 약간의 매우 좋은 숫자 노름인 거죠. 그래서 SK 이 머티리얼즈 한 주당 SK 1.58조 줄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합병 반대하면 그냥 SK 머티리얼즈 산 거 41만 5천 원까지는 무조건 내가 매수하겠다 라고 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까지 픽스했습니다. 그래서 한 40%가 반대하면 무산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보기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SK가 SK 머티리얼즈 50% 들고 있는데 요거 두 개 합병하고 요 자회사 SK 머티리얼즈가 들고 있는 트리캠, 슈어덴과 에어플레스 같은 거를 SK가 직접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K 입장에서는 이것도 꽃놀이 배죠. SK 머티리얼즈 뿐만 아니라 아래 거까지 다 자회사로 편입하니까 이게 다 여기에 연결 매출로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1.58 대 1이기 때문에 요 가격을 그걸로 계산하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26.3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SK 지주는 26.3만원 이게 요 가격입니다. 요 아래로 내려갈 확률은 많이 없어 보이고 이게 진짜 많이 내려간다. 즉 얘가 40만원 밑으로 35만원까지 내려간다. 그럼 사람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발동을 시킬 거기 때문에 안 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합병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얘 지지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적어도 저점은 이걸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합병 이유는 뭐냐? SK는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첨단 소재 성장 전략을 가속화하고 주주가치 제고하려고 합니다. 반도체 종합 소재 기업을 해서 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구성해서 사업 주체 일원화하고 뭐 좋은 소리를 그럴싸하게 써놨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합병 이유는 기업 가치 및 주주 가치를 제고하려고 저희는 SK와 SK 머티리얼즈를 합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롭게 였습니다. 손자 회사에 대한 더블 디스카운트 해소. 뭐 맞긴 하죠. SK 주주 입장에서는 손자 회사는 이게 SK 머티리얼즈 밑에 있는 회사들, 자회사들을 다 땡겨오기 때문에 손자 회사 다 사라지는 거죠. 근데 SK 이노베이션 물적 분할하면서 나중에 상장한다면 뭐 말도 안 되는 손자 회사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요거까지가 회사가 발표한 SK 머티리얼즈 합병 이유입니다. 사실 이것도 일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진짜 합병 이유가 뭘까? 위에서 SK가 발표한 대로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 제고, 그것도 맞긴 하지만 제가 SK 투자하면서 확실하게 제가 결론 내리고 시작하는 거는 SK의 지상 명제는 1번은 주주 가치 제고입니다. 주주의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최대 주주. 뭐 한국의 기업들이 다 대부분 그렇지만 최태원 일가의 주주 가치 제고를 하는 게 최대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요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걸 붙였다 띄었다 투자했다 회수했다 그 숫자 노름을 하는 게 SK이고 그걸 가장 잘하는 회사가 한국에선 SK인 거고요.
그럼 이렇게 한 이유도 아마 이것도 약간 있었을 텐데, 만약 이쪽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이걸 했을 일은 빵프로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뭔가 이득이 있을 텐데 어떤 이득이 있냐. 일단 합병회사 경우의 주주 구성을 보면 기존 SK 지주 최대 주주 일가가 28.5% 들고 있는데요. 합병하면 26.3%, 2.2% 지분율 희석이 일어납니다. 최태원 회장 입장에선 18.5% 들고 있는데 한 1에서 1.5% 희석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사주는 25.7%에서 23.7%로 비중이 좀 낮아진다 정도인 겁니다. 뭐 4조짜리 회사 들고 오면서 지분율 한 2% 희석되는 건 매우 좋은 거 아니야? 18조짜리 회사가 4조짜리 들고 오면 22조인데 이렇게 되면 매우 좋은 거 아니야? 왜냐? 이 돈이 올라가니까. 시총이 올라갈 거거든요. 시총 올라가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저럼 이렇게 야금야금 깎아 먹는다면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진짜 이유가 뭘까? 이 정도 외에 플러스 알파가 뭔가 있지 않을까? 그 플러스 알파가 전체 시총이 올라가서 전체 금액은 올라가겠죠. 그건가? 그래서 SK 기업 가치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그 추가 대형 M&A 해서 SK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게 SK가 말하는 거죠. 아니면 SK 실트론과 합병한 다음에 첨단 소재 대표주로 재상장, SK가 원하는 진짜 투자가 되는 거죠. 싸게 1.5조에 4조짜리 사서 실트론과 합병한 다음에 10조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건가? 아니면 SK 머티리얼즈, 슈어덴코나 트리캠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상장시키려고? 이게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일단 이걸 하려면 저는 이걸 딱 듣자마자 떠오른 게 이거였습니다. SK 실트론을 알아야 됩니다. SK 실트론은 비상장 회사입니다. 비상장 회사인데 이렇게 100페이지에 걸쳐서 우린 이런 회사이고요.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좋은 회사고요. 그럼 얘네가 뭘 하냐?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사업 현황입니다. 그냥 SK 실트론은 실리콘 웨이퍼 제조 회사다. 작년에 1.7조 매출에 2,500억 영업이익 했다. 그리고 작년에 실리콘 웨이퍼뿐만 아니라 실리콘 카바이드용으로 두폰사에서 5,400억으로 실리콘 카바이드 공장을 샀다. 그러니까 실리콘 웨이퍼 플러스 실리콘 카바이드 용 웨이퍼를 생산하는 반도체 소재 회사인 겁니다. 그래서 17년에 한 1조 원으로 LG부터 인수했고요. LG뿐만 아니라 사모펀드도 있었는데 일단 LG가 51% 들고 있었으니까 1조 원 정도 인수를 했고, 메인은 실리콘 웨이퍼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그리고 작년에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사업을 인수했고요. 5,400억 주고, 그 연간 1.7조 매출에 영업이익은 2,500억에서 4,000억 정도 되는 반도체 소재 회사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 매우 알짜인 거죠. 그러니까 SK 머티리얼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조 매출에 한 3,000억 영업이익 가능한 회사인데 비슷한 겁니다. 그럼 얘도 최소 4조는 되겠네? 물론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그 정도는 가능한 기업인 겁니다. 3조에서 4조는. 근데 1조로 인수한 다음에 4조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SK가 참 똑똑한 거죠. 그 위에 머티리얼즈도 OCI로 인수했고 그것도 지금 3, 4배 만들었는데 실트론도 인수한 다음에 지금 3, 4배를 또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 사업 현황을 보면 일단 실리콘 웨이퍼 전 세계 4위고요. 숨코나 글로벌 웨이퍼스, 실리톤 독일 회사 이렇게 해서 4위 들고 있고, 사실 얘네가 합병한다고 해서 얘 1위, 얘 2위, 얘가 2위나 3위, 얘가 4위, 4개 정도로 독과점되어 있는 실리콘 웨이퍼 공급 회사고요. 하지만 17년에 SK 인수한 뒤에 성장률이 압도적인, 타사를 압도하고 있는, 계속 성장하는 매우 좋은 회사입니다. 더군다나 실리콘 웨이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신사업까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매우 좋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SK 실트론 사업 현황을 간단히 봐보면, 매출 현황을 보면 매년 10% 20%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번 년 내년 정도까지는 2018년에 2017년에 인수한 다음에 18년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가상각비가 연간 한 700억, 1000억 정도 꾸준히 발생하면서
매출도 살짝 약간 슬로우해졌고 영업이익도 조금 깎이고 있는데 아마 23년부터는 폭발적인 성장이 다시 가능할 거다 라고 예상은 되는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실트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리콘 카바이드 부분 인수했고 거기다 또 3,500억 투자해서 2023년까지 캐파 6배 확장시킨다. 그러니까 실리콘 웨이퍼는 그냥 일반적인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는 전력 반도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뭐 시간 나면 설명을 하겠지만 이건 뭐 크게 모르셔도 되고요. 결론은 한 2주 정도 매출에 1.7조 매출에 한 3천억 정도 영업이익 가능한 알짜 회사인 거죠. 한 영업이익률 20%에 30% 그리고 꾸준히 성장할.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SK 실트론 지배구조를 봐보면 17년 1월일에 SK가 LG로부터 주당 18,000원에 51% 인수했습니다. 즉 경영권을 가져온 거죠. 그리고 그에 동일한 4월에 20%를 추가 인수했고요. SK가 주당 12,800원에 이렇게 내려갔냐? 이건 경영권 프리미엄 받아서 좀 비싸게 사온 거고요. 이 뒤에는 어차피 SK 거니까 이거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 하지만 다 사온 겁니다. 싸게. 그리고 핵심이 이거였죠. 17년 8월에 최태원 회장이 나머지 30%를 주당 12,800원에 또 샀습니다. 그것도 TRS 계약. TRS 계약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 돈 투자 안 하고 증권사가 대신 삽니다. 증권사가 2,500억 투자해서 그거 최태원 회장이 이자만 내고 나중에 대신 성장하든 손실을 하든 요건 다 최태원 회장이 감내하는 걸로. 단 요거 2,500억 투자할 때 질권 선정으로 즉 담보로 SK 지주가 한 5% 정도 증권사에 맡겨놓고 여기에 맡겨놓고 그냥 이자만 내고 투자한 겁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조에 했는데 지금 이 정도 되면 4조 정도 가능할 거잖아요. 한 4배 뛰었고요. 그럼 최태원 회장도 2,500 투자해서 지금 지분 가치 한 1조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사익 편취 얘기가 나와서 이거 내부 정보 다 알고 싸게 산 거 아니냐. SK는 18,000원에 사놓고 나중에 왜 최태원 회장은 12,800원에 싸게 샀냐. 물론 싸게 사는 건 맞습니다. 프리미엄이 제거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 샀으려면 SK가 다 샀어야지. 이걸 왜 회장이 사냐. 라고 하면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소된 있는 상태인 거고 사실 최근에 조사 마무리됐는데 아마 사익 편취로 결론 내리고 있다고 지금 썰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형사처벌 누군가 받는 거죠. 지금 나쁜 짓 한 거죠. 회사 정보 이용해서 자기 이득 팔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최태원 회장은 예전에 뭐 그 내부 돈 돌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똑똑하지만 별로 존경하고 싶진 않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매우 똑똑한. 그럼 제가 이걸 보자마자 한 소설을 한번 써봤습니다. 왜 SK 머티리얼즈를 합병했을까? 소설입니다. 이건 절대 사실 아니고요. 일단 SK 실트론, SK 머티리얼즈 그리고 플러스 알파 뭔가를 붙여서 나중에 100% IPO 한다. 왜? 아마 IPO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저기 더 키우려면 돈 계속 투자해야 되니까 IPO는 할 거고요. SK는 뭐 자체가 전문가치 투자자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사업을 계속 자기들이 안고 키울 생각은 별로 없을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SK 실트론 30% 지분 들고 있는 최대 주주 가치 극대화. 최태원 회장의 자산은 SK 지주 거 18%. 이게 한 18조니까 3.6조 정도 되겠네요. 한 20% 정도 되면 3.6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SK 뭐 케미칼 거 짜짜짜짜한 거 있는데 요게 메인이고요. 근데 이건 건들 수가 없습니다. 플러스 요게 메인입니다. 2,500억 이자만 내고 있다가 지금 이거 팔면 1조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다 1조. 근데 이렇게 이걸 막 꿍짝꿍짝 하면 추가로 얼마까지 가능할까? 그러니까 사실 SK 머티리얼즈가 상장사면 얘랑 합병할 때 골치 아픕니다. 하지만 얘 이제 100% 자회사 될 거고요. 그리고 실트론도 뭐 51% 지분만 들고 있다지만 정확하게는 70% 들고 있고 30%는 최태원이 들고 있는 100% 자회사인 겁니다.
그리고 SK가 모든 걸 안고 있고요. SK 지주 내의 자회사들인 거고요. 그럼 그 안에서 띄고 붙이고는 관심이 없죠. 상장사면 이 주주들이 난란이 났겠지만 SK 지주 입장에서는 이거 띄워 붙이든 뭘 하든 SK 주가만 올리면 되는 건데 이거 잘 붙여서 합병해서 IPO 잘하면 좋은 거 아니냐 라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SK 머티리얼즈는 100% 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SK 내부에서 분명히 포트폴리오 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실트론이랑 머티리얼즈는 어떻게든 붙여서 요 지분을 뭔가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지만 이렇게 되면 SK 지주도 가치도 극대화되기 때문에 SK 주주 입장에서는 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머리가 좋은 거죠. 즉 최대 주주 가치 극대화를 하면 SK 주주 가치 극대화도 같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뭘 하든 지금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K 머티리얼즈 합병의 경우 SK 지주 입장에서 무조건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합병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짓을 했다면 SK 머티리얼즈가 들고 일어날 테니까 또 불려가겠죠. 형사처벌 받으러 법원에.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이거 듣자마자 이 생각이 떠올랐고요. 와 정말 머리 좋네.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시장도 예상을 못했고요. 근데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이렇게 돼서 추후에 한 24년, 25년 정도에 23년 정도 실리콘 카바이드, 실리콘 실트론 올라가고 머티리얼즈 2차전지 응급제 하고 이것저것 하다 해서 조금 사이즈 키우면 10조는 우습겠네. 그러면 그 지분가치 30% 들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1조가 2, 3조는 무리 없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소설입니다. 이건 사실 아니고 팩트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예상인 거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번 주에 이게 지금 발표되고 있죠. 이거 실트론 30% 채태원 회장이 살 때 이거 내부 정보로 좀 이득 본 거 아니냐. 요것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SK는 지금 SK CNC도 아마 좀 떨궈내야 될 거고요. 직접 사업하는 건 SK CNC밖에 없는데 이건 지금 SK 내부에서 내부 오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좀 뛰어날 확률이 전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이건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앞으로 계속 무엇을 체크하면서 투자해야 될까? 저는 SK는 2년, 3년 정도 들고 갈 거고요. 그럼 뭘 보고 계속 갈 거냐? SK 이노베이션, 텔레콤, ENS, 판테코, 플러스 에코플랜트, SK 건설이죠. 얘가 지금 이것저것 인수를 하면서 뭐 폐기물이나 이런 거 인수를 하면서 아예 그냥 확 바꾸고 있는데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실트론 머티리얼즈까지 이 기업들의 실적과 투자가 문제없나, 특히 부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채가 한 250% 정도 됩니다. 하지만 현금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3, 4천억을 땡기기 때문에 뭐 부채 정도는 크게 무리 없는 거였고, 뭐 ENS 부채가 뭐 180%인데 더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한 2조 정도 우선주 발행 땡기고 있고요. 팜테코 에코플랜트 계속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잘 봐야 되는 거고요. 특히 최근에 가장 핫 이슈였던 SK 이노베이션, 이 배터리 부분이 언제 어디로 상장될지. 상장 안 된다는 말이 안 됩니다. 물적분은 아니고요. 상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SK 이노베이션, SKI, 그리고 배터리가 이렇게 돼서 손자 회사를 또 만들어 버리는 건데, 이게 웃긴 거죠. 아까 제가 가장 웃겼던 게 요 합병 이유가 손자 회사 더블 디스카운트 해소하기 위해서 주주가치 제고하는 거다 라고 얘기해 놓고 SK 이노베이션은 진짜 센 거를 손자 회사 만든다고 하니까, 물론 이건 뭐 얘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은 했지만 그래서 좀 잘 걸러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 기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봐야 되는 거고요. SK텔레콤이 지금 인적 분할해서 좀 있으면 SK 스퀘어가 상장이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SK텔레콤 원래 통신사 사업회사는 그냥 같이 올리려고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그냥 돈 벌고 주주한테 배당하고 계속 시총 안 떨어지게 계속 커버할 거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구독 서비스 괜찮게 내놨던데 뭐 일단 똑똑합니다. SK텔레콤 잘 나갈 거고요. 나중에 SK 스퀘어를 어떻게 SK 지주가 합병할 수 있게 해서 요 아래에 내려가 있는 11번가 원스토어, 특히 하이닉스, 이걸
머티리얼즈처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냐, 이걸 어떻게 만들까. 근데 그 전에는 무조건 SK 지주 시총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시총이 지금보다 두세 배는 올라가 있어야, 한 2배 정도는 최소 올라가 있어야 뭔가 시작을 할 겁니다. SK 지주는 배당을 한 연간 1조 정도 받아서 그걸 계속 재투자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거 배당 받아서 투자한다고 머티리얼도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걸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텔레콤, 이노베이션, SK ENS 3대 배당 천대, 요게 계속 이렇게 배당할 수 있느냐. 지금 최고로 좋은 게 실트론과 머티리얼즈는 연간 한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순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잘 움직이면 이쪽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투자하고 그런 식으로 꽤 판을 잘 짜놓은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SK 포트폴리오 구성, 뭐 반도체, 바이오 등등, 소재, 바이오, 그린 등등 계획대로 실현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또 M&A를 할까. 전혀 예상치 못한 머티리얼즈 한 것처럼 무슨 M&A를 어떻게 할까. 그리고 신규 투자는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자사주를 잘 봐야 됩니다. SK가 자사주를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티리얼즈도 사실 뭐 17년에 16년이었나 인수하면서 5%, 18년에 5%, 작년에 5% 하면서 자사주 15%를 슬그머니 땡겨 놓은 다음에 지금 합병하면서 이건 계획했다는 거거든요, 미리. 그리고 SK 지주를 하면서 제가 가장 이건 안전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어느 순간 SK 지주의 자사주 25%는 무조건 뭔가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SK 지주의 시총이 커지면 SK의 시총이 커지면 이 최대 주주 일가의 지분율 희석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26%인데 만약 진짜 나중에 SK 투자회사에서 하이닉스 가져오면 얘 한 적어도 5에서 10%는 깎아 먹을 겁니다. 뭔 짓을 하더라도. 근데 그 타이밍에 얘를 신주 배정 안 할 겁니다. 그럼 모든 주식은 한 75%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26%인데 이게 38%까지 늘어나는 거고, 어느 정도 희석이 될 거거든요. 저는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겠다. SK는 20조 밑에서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SK 투자 포인트는 참 많은데 참 쫓아가기 어려운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잡하게, 그리고 이것저것 사방에 판을 깔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회사지만 지금은 되게 하방은 매우 단단한 그런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의 소설입니다. 제 뇌피셜을. 그래서 뭔가 이상한 사항이나 뭐 문의사항, 그리고 잘못된 점 있으면 얼마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나중에 SK 이노베이션 할 때 하려고 하는 건데, 참고로 SK 이노가 지금 물적 분할을 했는데 지금 SK 배터리에 지금 SK 이노 걸 다 몰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했는데 SK 이노베이션, 뭐 정리해보면 SK 이노베이션의 자산의 25%만 SK 배터리가 가져갑니다. 근데 유동 자산은 50%, 현금 자산 73%를 SK 배터리에 준다는 겁니다. 이노베이션 거를. 즉 자산은 25% 가져왔는데 현금은 75% 가져간다. 있는 현금에. 근데 부채는 50%만 가져간다. 그러니까 SK 이노 거 다 띄워서 최대한 절로 SK 배터리로 넘겨준다는 거죠. 추가로 지금 뭐 배당금이라는 게 쭉 들어올 텐데 그런 것도 정리해서 이것저것 다 합치면 현금성 자산이 2조 3천억 되는데 한 1조 7천억은 SK 배터리에 준다. 역시 한 70%에서 75%를 다 배터리에 넘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활유 부분이죠. 루프리컨츠 지분 매각해서 거 한 1조 정도 들어오는데 그것도 SK 배터리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장시킨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SK 이노베이션이 있고요. SK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얘가 100% 들고 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이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뭐 이게 못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얘가 나중에 상장이 되면 다른 얘기가 됩니다. 상장하면 얘 팔아서 얘 다 준 다음에 얘 상장시켜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 자회사 들고 있는 거랑 상장시킨 거랑 완전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줘버리고
나중에 상장시키면 SK 이노베이션 거 다 팔아서 저를 투자시킨 다음에, 이게 미국이었으면 정말 소송이 몇백 건은 걸렸을 겁니다. 뭐 LG화학도 비슷하게 했고요. 사실 LG화학도 비슷한 양아치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안타까운 거고요. 그래서 SK 투자를 할 때 SK가 주주가치 제고라고 하면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SK 그룹이 커가는 방향은 맞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방향은 맞고요. 하지만 그것 따라서 누군가 손해를 볼 경우 SK는 가차없이 그걸 할 거고요. 최대 주주가 손해를 안 본다, 그러면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갈 겁니다. 법 안에서 최대한 법을 아슬아슬하게 하면서. 이건 아마 SK 나중에 이노베이션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